네. 네. 시작에 앞서서 얼굴을 보고 얘기 좀 나누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얼굴이 지금 뭐 명희 선생님밖에 안 계셔 가지고 명희 선생님은 힐링 북소리 힐링 낭독회에서도 보고 그 사전 모임 때도 보고 맨날 맨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친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조성숙 선생님. 어머 스마트해지셨네요 진짜. 왜 이렇게 젊어 보이셔요. 반갑습니다. 왜 코 위로밖에 안 보이고 어 전략입니까? 조금 어머나, 어머나 제가 아는 분 맞아요? 아닌 것 같아요. 10 년은 젊어 보여 어디 뭐 새우를 거꾸로 먹는 데 갔다 오셨나요? 너무 좋은데요. 아 네. 이명자 선생님도 반갑고요. 우리 조성숙 선생님도 새로 오셨고요. 우리 전옥수 선생님도 새로 오셨습니다. 아 네네. 아 네 우리 요거 수재님 바로 이거 공유를 해서 바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늦어서. 그죠? 음. 보입니까? 네. 네 좋습니다. 서로 인사를 좀 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 조성수 선생님, 김명희 선생님, 이명자 선생님 잠깐만 어 소개 좀 하고 갈까요? 어떡할까요? 우리 이명자 선생님 아까 처음 오셨는데 처음으로 일바로 오셨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만 잠깐 하고 몇 분 안 계시니까 이명자 선생님이랑 조성수 선생님 들어볼게요. 선생님 음소거 해제하고. 네, 안녕하세요. 저 인천에 사는 이명자입니다. 어, 여기는 김명희 선생님께서 음. 너무 목소리가 좋으시고, 또 음. 신앙독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소개를 받아서 여기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네. 반갑고요. 앞으로 조금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좀 많이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리 너무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조승주 선생님 좀 인사 간단하게. 너무 젊어지셨는데.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인천에 살고 있고요. 네, 우리 권숙희 교수님 추천으로 같이 권유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은 한다고 했는데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시간이 좀 아직까지는 많지 그쵸. 않아서. 네네. 하여튼 네. 열심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네. 우리 선생님들 뭐 다 강사분이시고 우리 조승수 선생님도 교수님이시고 대학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시인이시고 뭐 다들 그러셔요. 여기 계신 분들이 박사도 계시고 뭐 그러신데 일단은 자기소개보다도 일단 요거를 쭉 하고 중간중간에 말씀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지금 못 오셨어요. 남자분도 지금 몇 분 계시긴 한데 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20분이 지금 늦어져 가지고요. 힐링 낭독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11회 힐링 낭독회 사전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바를 좀 떨어봤습니다. 네, 좋아요. 진행을 맡은 권숙희입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모습이랑 비슷한가요? 안 비슷한가요? 대답이 없네요. 네. 저는 나래 PBL 교육 연구소의 연구 교수로 있고요. 스피치 강사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았고요. 아시는 분도 뭐 아시겠지만 이제 차차 알아가겠지요. 넘어가겠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지요. 이제는 특히 40 후반, 50 대쯤에 이제 들어오면 특히나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걸 누구나 느낍니다. '이런 방향대로 잘 가고 있는 걸까?'
이런 시점에 우리는 낭독이라는 걸로 만났어요. 만나서 1회부터 벌써 11회를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해 오는 동안에 정말 이렇게 공감대도 많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결이 맞는 사람인 것 같더라. 결이 맞다 보니 잘 흘러갈 수밖에 없고 오래 흘러갈 수 있겠더라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흐름을 만들어가는 일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가고 있는 것 같고 참 의미 있는 일인 것도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방문객이라는 이 정현종 시인의 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음소거 해제를 하시고 같이 한번 읽고 넘어가겠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 가봅시다. 방문객 정현종. 다들 목소리 한 목소리 하시잖아요. 시작. 방문객 안 보여요? 정현종. 보여요. 글씨가 안 나오는데요. 글씨가 네. 안 넘어가지가 않았습니다. 화면이 안 넘어갔습니다. 이게 왜 또 잠깐만요. 지금은요? 지금은 나오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은 됐습니다. 됐습니까? 네. 좀 아, 키워주시면 네. 글씨를 어? 글씨를 좀 키워주시면 화면을. 어허. 이거 어떻게 키울까요? 저는 가득 찼는데, 단독- 제 거는. 그래요? 여기는 조그맣게 지금- 나와요? 네, 여기는 다들?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예. 나눠져 있어서 단독 화면으로 나와야 되는데 음. 미리 어. 보기가 설정이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PPT가. 그 미리 PPT 에서 보기, 미리 보기, 이거는 해지를, 꺼야 되나? 그냥 잘 미리 보기 보이. 해지는 어떻게 하죠? 저도 그거가 잘 화면에 모르겠는데. 밑에 보면 그 네모난 거 보이거든요. 화면 밑에 보면 조그만 화면 누르면 본인이 이거 확대 조절하게 돼 있거든요. 여긴가 보다 여기. 네, 누르면 본인이 확대 조절. 이게 조그맣게 점선으로 네모 2개 보일 거예요. 그건 그거 그건 더 누르시면 작아졌고. 확대 조절 되더라고요. 아니 저기 각자가 각자가. 네, 각자 개인이 이렇게 밑에 네모난 아, 거 두 개 각자 개인이. 눌러보시면 개인이 음, 이거 각자 개인이. 숫자로 해서 확대 축소돼요. 그걸 네. 아닌데. 이해하셨나요? 네, 저는 잘 보여요, 그냥. 아, 네. 각자가, 저기를 하는 거래요. 괜찮습니까? 네, 잘 네. 보입니다. 아, 예. 우리 방문객하고 한번 읽고 좀 풀고 갑시다. 방문객 시작. 방문객 방문객 정현종. 정현종.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는 그의 그의 과거와 현재와 현재와 또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미래와 오기 함께 때문이다. 함께 오기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사람의 오기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것이다. 그 그 갈피를 갈피를 아마 아마 바람은 바람은 볼 수 있을 마음. 마음. 내 마음이 마음이 그런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흉내낸다면 필경 내가 될 것이다. 네, 뭐 상황이 좀 안 좋았긴 하지만 방문객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봤고요. 방문객 여기서는 방문객 사람을 의미를 하는 거지만 저는 이 방문객에서 한 권의 책, 우리 인생을 바꿔주고 우리의 길을 바로잡아 주기도 하는 책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의미에서 방문객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 11기, 10배까지를 새로운 책을 계속 접하면서 굉장히 내면도 정화가 되는 것 같고 그랬거든요. 우리 선생님들도 나의 그 책 쓴 이의 어떤 저자의 온 생애와 나의 온 생애, 어제, 오늘, 내일과 같이 이렇게 접점이 좀 이루어져 가지고 뭔가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음은요, 우리 그 나래 PBA 교육연구소 소장님 이신데요.
이분이 그 베스트셀러 작가이셨어요. 한 번 베스트셀러 작가는 영원한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엄마를 위한 그림책 인문학 책을 쓰셔가지고 네이버에 베스트셀러 작가로 이제 등극이 되셨었는데 우리 소장님을 모시고 나래 PBL 교육연구소가 도대체 뭘 하는 단체인가 요거 잠깐 들어보고 가보겠습니다. 문학 박사시고요. 보시면 뭐 화려하십니다. 이분의 인사말과 우리 나래 PBL 교육연구소에 하는 일 뭐 여러 가지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나래 연구소에서 하는 일을 이야기해야 되는군요. 네. 네, 연구소에서 하는 일은 많습니다. 처음에는 뭐랄까 사람들과 함께 윈윈한다는 느낌으로 연구소를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연구원들이 저랑 함께 6명이 있으면서 과연 뭐를 할까 하다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사실은 낭독이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50일을 해갖고 지금 11회차가 되니까 참 오래된 거죠. 쉬지 않고 계속 달려왔고요. 그러면서 되게 사람들과 함께 만난다는 게 소중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또 여기 그것만 힐링 낭독만 하는 건 아니고 저희 연구소에서 또 제가 글을 쓰듯이 다른 사람들도 글을 함께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예전부터 항상 꿈꿔왔던 동화를 만들고 있고 또 그림책도 만들고 있고 되게 하는 일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그림책을 기반으로 한 책을 기반으로 한 그런 커뮤니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낭독은 거의 한 사람들을 만난 한 5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할까? 그런 느낌이 저는 사실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림책과 관련된 일을 이 연구원들이 하고 있고 저도 또 하고 있고 또 프로젝트라는 명목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프로젝트 연구소에도 있었고 그림책 프로젝트를 제가 강의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프로젝트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를 주제를 가지고 풀어나가는 거가 되게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걸 인해서 제가 출판사도 만들게 되고 그러니까 뭐 하나가 고리가 있다가 보니까 점차 자꾸 확대해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힐링 낭독에서 그냥 낭독만 해서 뭔가를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온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낭독을 하면 정말 힐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변함없는 첫 번째 마음으로 지금까지 온 거였는데 사실 너무 힘들어요. 아까 우리 시도 읽었는데 우리가 지나가는 방문객이 아니라 다 주인 같은 마음으로 함께 끌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소중하게 시간을 투자하셔서 저도 시간이 어느 때는 없을 때가 있어요. 매일매일 완독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50일을 채워서 완료를 합니다. 50일이 긴 것 같으면서도 짧고 그래요. 그래서 50일을 함께 다듬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목소리와 어떤 이런 낭독을 통해서 분명히 마음의 치유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책을 읽으니까 이 앞부분이 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서 프롤로그를 이렇게 좀 봤어요. 책 앞부분에. 이거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 우리가 낭독하면서 우리가 조금 마음에 담고 있다면 50일이 지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한테 생기를 주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한다면 시간 사실 5분, 10분 나를 위해서 낼 수 있거든요. 우리 안혜연 선생님, 저도 되게 힘들어요.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이 필요한 상황인데 어제도 너무 피곤하니까 막 눈이 오늘 내내 막 충혈되어 있고 그랬어요. 그래도 낭독은 계속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중간에 힘들어서 포기하지 말고 함께 같이 가주시는 주인의 마음으로 같이 가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소장님 제가 미리 말씀도 안 드리고 바로 인사 말씀 마이크를 넘겼는데요. 설명 잘 해주셨고요. 굉장히 따뜻하신 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연구소가 참 따뜻합니다. 인간적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조화, 뭐 이런 것들이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따뜻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앞으로 느끼시겠지만 그 따뜻함을 오래오래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함을 가지고. 네, 넘어가죠? 네. 네, 네, 네. 넘어갑니다. 예, 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데, 요거 지금 동화책 잠깐 말씀드리려고요. 나도 동화 작가 프로젝트를 지금 쭉 진행하고 있는데, 1기, 2기, 3기까지가 나왔고요. 4기가 이제 곧 나오고요. 그리고 5기가 마무리 단계고요. 6기가 이제 13일 날 출발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동화 작가, 뭐 생각도 안 했는데, 함께 하니까 되더라고요. 저는 내 안에 이렇게 동화적인 감성이 있는지 몰랐어요. 같이 우리 선생님들의 또 내면을 들여다보면 나의 동화 감성이 있을 수도 있고 나의 어린 시절의 어떤 경험치를 녹여서 쓸 수 있는 동화도 되고요. 이런 또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 2, 3, 4기까지 지금 같이 참여를 했고요. 저처럼 이렇게 또 동화 작가로서 네이버 작가에 또 등록이 됐거든요. 선생님도 또 그런 욕망을 좀 가지셔가지고 동화 작가로서 또 데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6기는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6기 끝나고 나면 7기가 곧 공지가 되겠지요. 그리고 예, 행복한 삶이란 가슴에 관심 있는 것 하나쯤은 담고 사는 삶이래요. 저는 이 말을 얼마 전부터 굉장히 강의 때 많이 쓰거든요. 관심 갖는 것 하나쯤은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죠. 우리가 현대인들은 관심 있는 것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는 좀 담고 삼아야 된다. 한 개가 좀 망가지면 또 다른 것도 찾고 이것저것 옮겨가면서 관심 있는 것 좀 찾자. 그렇게 제가 찾은 게 낭독이거든요. 근데 참 좋아요. 낭독을 막 하다 보니까 좋다 보니까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어요. 수강생들도 계속 얘기하니까 뭐가 좋은데 이러고 그냥 또 들어오시고 하는데 좋은 글을 또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힐링 낭독 51 프로젝트는 자신의 목소리로 책을 낭독하는 즐거움과 삶을 치유하는 성장 프로젝트다. 치유까지를 선생님들이 또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책마다의 어떤 느끼는 바가 또 있잖아요. 우리가 동화 같은 어린 왕자도 했고 그리고 류시하 시집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뭐 다 했거든요. 나의 라임 오렌지부터 해가지고 선물 여러 종류를 다 했는데 때로는 치유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정화도 되고 뭐 때로는 또 성찰하기도 하고 여러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내가 책을 가까이 했을 때만이 얻을 수 있는 행운인 거죠. 그거는 우리 선생님들과 오래오래 하고 싶습니다.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안중근 의사님 하신 말씀이고요. 이 세상에서 무슨 소리가 가장 맑고 하니 눈 쌓인 깊은 산속 글 읽는 소리로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집에도요 낭독 소리가 끊이질 않거든요. 요즘 시대에 정말 속도전인데 언제 어느 천년에 또박또박 글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묵독으로 해결 못하는 게 음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얻어지는 게 참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 우리가 음독이 사라졌냐 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지식을 이렇게 소화를 해야 되니까 소리 내는 걸 잊어버렸는데요. 사실은 소리를 내서 읽는 게 맞습니다. 소리를 내서 읽을 때 우리는 많은 좋은 점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가면서 풀어보겠습니다. 독서와 읽다는 소리 내어 읽는다는 거, 소리 내야지만 독서라는 거.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소리 내어 읽는 것만이 독서다. 소리 내어 읽지 않고 눈으로 읽는다는 뜻이 따로 있었습니다. 간서라고 하네요. 근데 소리 내어 읽었을 때만이 독서다라는 얘기라는 게 제 귀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서
바쁜 시절에, 바쁜 시기에, 바쁜 시대에, 바쁜 시절에 잃어버린 소리, 많이 소리를 안 냅니다. 카톡? 뭐, 입 하나 뻥끗 안 하고도 우리는 막 소통을 하죠. 그 진정한 소통이 되나요? 사실은 진정한 소통은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의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심은 성음의 주인이요. 성음, 소리를 만드는 주인이라고 하죠. 심이, 심장이. 폐는 성음의 문이래요. 신장, 콩팥은 성음의 뿌리다. 뿌리.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곧 소리는 이 중요한 장기가 튼튼해야지만 바른 소리가 나온다라는 말과 같거든요. 이렇게 주요 장기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건강함을 알 수가 있다. 목소리의 진동과 골 밀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어떤 결과치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의 건강 상태까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운까지도 짐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소리가 곧 팔자다라는 말까지도 해요. 그 사람의 목소리로서 점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수승화강, 왜 낭독에 자꾸 이런 말이 나올까요? 수승화강, 우주의 원리라고 하잖아요. 그 찬 기운은 올려야 되고 뜨거운 기운은 내려야 되고 이렇게 해서 순환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게 우주의 원리인데요. 그 최고의 양생술이 몸을 이롭게 하는 그 양생술이 낭독이다라는 우리 고미숙 작가의 큐라스의 낭독의 달인이라는 책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낭독은 그냥 소리 내어 있는 것만이 낭독이 아니라요. 소리를 내므로 인해 가지고 몸의 모든 것을 울리거든요. 몸을 울려요. 그리고 울리면 또 통하게 하는 거거든요. 통합니다. 기와 해를 통하게 하고요. 그래서 최고의 양생술은 낭독이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네, 낭독의 이로운 점, 굉장히 많죠. 활력 주고 성장을 하고 맑아지고.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원체 목소리로, 강의도 하시고, 낭송가이기도 하고 하시기 때문에 소리는 기본적으로 다, 기본 이상이신 것 같아요. 또 아니신 분도 간혹 있지만, 다른 이의 성장까지 돕게 해요. 왜일까요? 나의 선한 목소리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거죠. 세상을 야성이 아니라 이성과 감성으로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주더라. 옛날에 되는 집안은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지요? 글 읽는 소리. 요즘은 글 읽는 소리가 많이 사라졌는데, 저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똑똑하고, 까불까불하고, 말 너무 잘해요 라고 하는데 정작 앞에 세우면 입을 뻥끗 못하는 데가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감히 말씀드리자면, 책을 또박또박 읽을 수 있는 아이는 말하기의 기본을 익혔다고 봐요. 그 낭독을 제대로 하는 아이는 말을 할 수 있는 기본 자질을 갖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한창 성장하는 아이들은 낭독을 자꾸 권장을 해야 돼요. 권장. 네, 제 10회 힐링 낭독을 마무리하며 선물이었어요. 요거를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요라는 거 잠깐만 소개를 한번 듣고 소감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안혜연 선생님께서 굉장히 바쁘신 분단위를 쪼개가면서 쓰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달성을 하셨어요. 완독은 힘들었지만 요거 선물을 접하시면서 소감 잠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이 선물 책도 그렇고, 요 앞선 책도 그렇고, 그냥 신앙송이 하고 싶다는 생각에 그 생각 하나로 이걸 접해서 읽어 가다 보니까 처음에 앞에 책은 지금보다는 조금 덜 바쁘고 시작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것도 들으면서 듣는 것도 공부가 되더라고요. 근데 요번 거는 솔직히 못 듣고 제 거 하기도 바빴어요. 아시다시피. 그런데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제가 바쁜 것들이 얼마나 산다고, 얼마나 바쁘게 나이 왜 이렇게 사나, 그거를 당면하게 되면서 이거는 그거하고 다르게 내가 좋은 거잖아요. 내가 좋아서 하는 그쵸. 거잖아요. 누가 그쵸. 하라고 등 떠민 거 아니고 내가 어쨌든 신앙성이 좋아서 시작을 했든 뭐 했든 하다 보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내 목소리가 다듬어지는 걸 내가 느끼더라고요. 그전에는 책을 하나 읽어도 생전 학교 때 읽은 외에는 뭐 읽었겠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떼었어야 되는지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앞에서 얘기해 줄 때 여기서 떼어라 이런 거는 다 흘려 지나가고 내가 실제로 읽으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잘 읽으려고 해는 거 떼어쓰고 이런 거가 습관이라는 게 며칠 못하다 몰아서 하더라도 그게 갈고 다듬어진다는 거를 경험으로 알게 되면서 아무리 바빠도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 못하면서 살면 나 왜 살아 이런 생각. 얼마나 바쁘게 뭘 잘 살려고 사는 건 똑같은데 뭐 그렇게 저를 찾아줘서 행복하기는 하지만 그거보다는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이걸 밀어버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이 선물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또 참여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이선영 선생님의 얼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영 선생님 한 말씀 해줄 수 있을까요? 음소거 해제하고. 어, 들리시나요? 네네. 잘 들립니다. 아, 저는 이제 일단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선생님 덕분에 이제 시작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선물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 현재에 좀 충실하려고 그런 관점을 바라볼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11회도 신청하게 된 계기는 그 책 제목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는 여태 직장 생활만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거를 좀 뒤돌아볼 그 기회가 좀 계기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낭독도 하고 선생님 통해서 스피치 수업도 하고 또 다음번 읽은 책도 이렇게 저한테는 사실 좀 기대가 약간 되는 책인데 그렇게 하면서 저를 돌아보고 제가 또 지금 뭐 적지 않은 나이인 것 같고 많지 않은 나이인 것도 같은데 다시 한번 또 제 삶을 어떻게 펼쳐갈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네. 끝났나요? 감사합니다. 아, 네네.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근데 참여 네. 전과 참여 후가 많이 변화가 있었어요. 저는 목격을 했고, 매 네. 시간 또 수업 시간에 매주 한 번씩 뵙고 나서 느낌을, 아, 이렇게 변하는구나. 목소리가 깊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또 느꼈습니다. 잘 들었고요.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우리 장지연 선생님, 우리 시인님, 장시인님, 잠깐만 드릴게요. 네, 짧게. 안녕하세요. 아, 네. 이제 막 퇴근해서 돌아오고 있고요. 저도 지금 낭독을 1회부터 지금 11회까지 같이 달려오고 1회부터 계속? 네, 그죠. 오, 1회부터 지금 오, 한 번도 안 빠지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호. 좋은 기회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별이 같은 사람 속에 스며들게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드러워지고 좀 순해지고 고와지고 싶은데 그게 외모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외모는 어차피 시들어가는 꽃이기 때문에 근데 아름다운 게 뭘까?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서 고와지고 아름다울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바삐 살아오다 보니까 제가 말이 엄청 빨랐거든요. 그러니까 소울톤의 빠른 목소리 오, 너무 바쁘게 살아와서 앵앵거리는 목소리가 저한테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목소리 톤을 한 톤 낮추고 좀 속도를 줄이면서 목소리가 고운 사람이 되면 나도
고와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힐링 낭독이 저한테 그런 꿈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할 것이고, 또 지난번에 잠깐 쉬는 텀에 제가 이제 몇 개 읽었는데, 지금 우리 둘째가 유럽 여행을 갔어요. 한 달. 그래서 이제 오늘 1일째예요. 그래서 매일 한 달 동안 엄마가 들려주고 싶은 책을 읽어서 그거를 딸한테 보내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힐링 낭독이 준 기회이고 선물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아, 네. 선생님 책 새벽 2시 책도 제가 잘 읽었지만 고운 마음이 정말 더 고와지시는 것 같고 그러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시를 쓰시는데 선생님 시를 또 낭송까지 하시면 기가 막힌 거죠. 요즘은 진짜 선생님 시를 또 낭송까지 하시니까 다 시대요. 다 시대 이제 낭독까지 하시고 네, 너무 좋습니다. 소리가 좋아졌어요. 처음보다는 진짜. 선생님 맨날 나보고 목소리 힘 있어 이러는데 선생님도 이제 힘이 막 빵빵 생기고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좋습니다.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김명희 선생님은 이제 걸어 다니시는 홍보 사절단이시네요. 우리 반갑습니다. 한 분을 딱 또 모시고 아, 오셨어요. 이명자 네. 선생님은 제가 처음 강의에서 이제 제 목소리가 어땠는지를 제일 먼저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선생님 막 목소리가 너무 좋아졌다고, 발음이 막 똑똑해지고, 오호. 네, 그래서 하고 싶다고 지금 들어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좋아요. 저는 경상도 사투리라 조금 이렇게 수준이 높은 데 가면은요, 좀 경상도 사투리 때문에 좀 어려움도 있었거든요. 잘리기도 하고요. 잘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가 사회부터 들어왔거든요. 꾸준하게 오는 동안에 저도 모르게 이제 목소리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제가 또 강의를 하다 보면 말이 되게 빨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조금씩 좋아지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선물이라는 책도 있고, 지난번에 이제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읽으면서 내 마음도 다듬어지는 걸 느꼈거든요. 제 마음도 다듬어지면서 뭐가 달라졌냐? 가족들한테 대화할 때도 많이 감정이 부드러워지고, 억제되어지고, 그 다음,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좋아졌고,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용기예요, 용기. 이제 또 이제 책을 읽다가 이렇게 많이 하다가 보니까, 또 이제 뭐 시도 공부를 좀 하고 있다가 보니까, 시 쓰는데도 많은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또 어느 자리에 가면 하나 빨리 시 낭송 좀 한번 해봐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언제 시 낭송을 한번 해봤습니까? 읽어도 안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용기가 생겨서 거기가 그냥 일반 뭐 이런 자리도 아닌데도 앞에 나가서 할 수 있게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암기도 빨라지고. 와우.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선물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제 가족을 대하는 것도 가족들하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모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교수님 또 우리 가족들 장지연 시인님 이렇게 많은 뭐 이제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진짜 한 가족 같으면서도 또 다른 색깔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한테도 하나씩 배워가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저는 그냥 힐링 낭독을 통해서 그리고 글 읽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네. 이렇게 힘들 줄 몰랐고요. 집안에 낭독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우리 신랑은 영어를 낭독하고 있거든요. 어머나. 서로 성장하는 것 같아요. 와우.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한테도 정말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게 이런 낭독을 하시라고 강조하고.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뭐 낭독에 대한 좋은 점을 쫙쫙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할 얘기가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참
참 되는 집안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남편도 하시고 선생님도 하시고 저는 12시마다 이제 스타일룸으로 또 낭독을 하러 들어가면 우리 신랑이 귀신 나온다고 찡얼찡얼 거리니까 귀신 나온다고 한동안 놀렸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잘 듣고 있어요. 그런 걸 다 지나고 나니까 자꾸 이제 길을 열어서 들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변화를 시키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많은 말씀을 다 해주셨고 마음도 다듬어지고 가족 간에 부드러워지고 암기력도 높아지고 현재 중요성도 새롭게 또 느끼고 그리고 선생님 시 요번에 시집 출간하셨잖아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네, 네, 감사합니다. 김명희 선생님이 또 시집을 감사합니다. 출간하셨어요. 네, 시집 출간하시고 신앙송가 이신데 뭐 데뷔 뭐 큰 무대에 데뷔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신앙송까지 이제 못하는 게 없으십니다. 김명희 선생님 좋아요. 북소리 힐링 낭독회에서 3회까지 또 함께 하시다 보니까 더 가족 같은 분위기인 거 맞지요? 계속 4회, 5회 계속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잠깐 듣고 가실 분이, 네, 우리 다, 네, 예, 참여하신 분 다 참여하셨고, 하고 싶은 말 혹시 있으신 분 있을까요? 우리, 아니면 그냥 넘어갈게요. 새롭게 오신 분은 또 새롭게 다른 걸 또 가야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쉽게 완독하신 분, 유임성님하고 김 목사님, 권숙희도 있지만 좀 뺐습니다. 두 분이 몇 분이 나오는데요. 10회에서는 두 분밖에 안 나왔어요. 이렇게 짧은데 하루 저녁이면 뭐 몇 시간이면 다 읽을 것 같은 이 선물을 읽으면서도 완독이 이렇게 두 분밖에 안 계셨다는 거. 왜냐하면 코로나가 풀리고 일이 확 그냥 갑자기 불어나고 더 정신이 없었어요, 다들. 그래서 평상시와 같은 일상을 해보겠지만 나한테 다가오는 어떤 부담감은 2배, 3배, 4배까지도 막 그렇게 힘든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독하시고 달성하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축하를 드립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갑시다. 예. 네, 잘하셨습니다. 네. 이제는 코로나도 뭐 저만치 간 것 같고 일상 완전 회복된 것 같으니까 미루지 말고 12기 때는 이제 좀 따박따박 가시는 걸로 합시다요. 따박따박 저부터도 따박따박 가자고요. 근데 좀 양이 많아요. 이게 많으면 한 번은 적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에 좀 양이 많습니다. 많아서 처음으로 오신 분은 좀 힘들 수도 있지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힐링 낭독회 역사입니다. 1기 때 어린 왕자, 2기 때 이 시를 그때 읽었더라면 저거 안도연 선생님의 시 역금집이었죠. 제3회 나를 치유하는 생각. 네, 4회 50에 읽는 논어. 요즘 50에 읽는 논어 굉장히 핫하죠. 최종엽 선생님. 최종엽 선생님 모시고 우리는 강의까지 듣는 영감까지 누렸었죠. 그리고 제5회는 마음의 주인, 이기주, 말의 품격, 언어의 품격 작가, 마음의 주인이라는 에세이집을 읽었고요. 제6회는 우리 소장님 책입니다. 엄마를 위한 그림책 인문학 책을 또 50일 프로젝트 했었습니다. 7회 마음 챙김의 시를 했었고요. 세계 각지에 뭐 브라질 뭐 어디 다 세계 각지에 있는 시를 엮은 마음 챙김의 시죠. 요것도 읽었고요. 8회 때는 행복을 부르는 지구 언어를 읽으면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가졌었고요. 9회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입니다. 10기 예, 선물이에요. 그리고 요렇게 사진이 찍혔네요. 이렇게부터 어린 왕자부터 선물까지 이제 11기 책까지 이제 저기 책꽂이에 꽂힐 겁니다. 요거도 잠깐 소개 드릴게요. 북소리 힐링 낭독회 모습이거든요. 1회 작년 5월 달입니다. 예. 이랬어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죠. 그리고 2회입니다. 10월 가을에 봄 가을에 하는데 2회 때예요. 강남 목골 도서관 구립이죠.
네, 요렇게 또 여기 앞에 앉으신 분들은 낭독회 참여하시는 분들이고 저기 앞에서 하시는 분은 낭독을 하고 계시고 2회 때는 시 낭독을 했어요. 시. 좋아하는 시 낭독을 했었고요. 요렇게 굉장히 가족적인 분위기, 따뜻한 분위기에서 낭독회를 했었고요. 이렇게. 김명희 선생님도 보이시네요. 이게 추억의 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사진. 여기가 도서관인데 뜰이에요, 뜰. 뒤에가 도서관입니다. 어디 고궁에 온 게 아니고요. 3기, 예, 3회 때예요. 5월 17일 따끈따끈한 거죠. 이런 모습이었고요. 다 못 담았습니다. 이런 모습이었고, 이렇게 사진을 남겼고, 뜰에서 이렇게 멋진 사진을 남겼고요. 뒤풀이까지 완벽하게, 깔끔하게, 화끈하게 뒤풀이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3회 북소리 낭독회를 잘 무사히 무탈하게 잘 했고요. 이제 가을 10월에 있을 힐링 낭독회를 이제 기다립니다. 제4회 때는 우리 참여하신 분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야외에서 힐링 낭독회, 북소리 낭독회를 한번 해보자라고 지금 구상 중인데요.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원이 될지 건물 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낭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장기자랑도 하고 춤도 좀 추고 이런 축제의 장을 좀 만들어 봤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11회 힐링 낭독 50일 여름 프로젝트는 우리가 내 곁에서 내 삶을 받쳐주는 것들. 제가 요 일정표를 어제 새벽 3시까지 짰죠. 올려드리겠습니다. 단톡방에. 경청의 기술과 매일 꾸준하게 스스로 만들어가는 훈련 습관. 스스로 만드는 훈련 습관이에요. 기억하실 거는 코칭이나 티칭이 이루어지는 수업이 아니다. 내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훈련 습관이더라. 요거 명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듣는 게 공부예요. 듣는 게. 분명히 2명이 걸어가도 1명은 스승이 있다고 하죠. 3명이 걸어가는 중에 스승이 있다고 하죠. 우리는 30명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닮을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이렇게 하니까 참 좋으네. 요런 발음은 어떻게 나지? 하나하나 그럴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두 분 거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제가 저녁에 올린 거를요, 또는 아침에 올린 거를 꼭 한 번 더 듣습니다. 제가 아침에 제 걸 먼저 듣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올라오신 분 거를 시간이 되는 대로 들어요. 그러면 한 단락에 그 1일치의 그 낭독 양에 벌써 몇 번을 듣는 거예요? 여러 번 읽는 효과가 있겠지요. 그리고 그 사람만이 전할 수 있는 그런 느낌, 감성 이런 것까지 전달을 받거든요. 그래서 아침이 굉장히 행복한 느낌이 들어요. 낭독으로 시작하는 그 낭독으로 시작. 저는 이제 아침밥을 먹어야 되니까 딸내미 차비해주면서 이제 귀에 꽂고 듣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내가 낭독한 거는 꼭 들어봐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 책에 그대의 행운의 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누구에게나 그 별이 있다. 불행은 자신의 별을 알지 못하기에 찾아온다. 우리 50일이 우리 선생님 마음속에 있는 그 별을 찾아가는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제가 선정하는 이유는요. 참 여러 가지 책을 접하면서 뭔가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게 뭔고 봤더니 고전에 대한 목마름이었어요. 우리는 고전을 청소년기나 또는 뭐 20대 초반에 읽기는 했었죠. 뭐 대매한이니 뭐 여러 가지 읽기는 했지만 지금 생각하니 정확한 뜻도 잘 모르겠고 또 그때 읽었다고 하더라도 그때 느낌하고는 또 지금 읽는 건 다를 겁니다. 책이라는 게 20대, 30대, 50대, 70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만한 철이 좀 들었을 50에 읽는 고전은 어떨까? 그래서 고전을 생각하게 됐는데 무작정 고전을 들이대기가
저 자신도 그렇고요. 선생님들의 독서력은 굉장히 높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바닥이거든요. 고백하자면. 그래서 이게 좀 중간 다리가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니 이 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책은 28권의 고전을 나름의 이 작자, 저자의 관점으로 또는 여러 가지로 풀어놨어요. 삶에 살아가면서 어떤 질문을 또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풀어놨기 때문에 요걸 읽고 고전을 한두 권씩 이렇게 접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생각대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요거를 한번 읽어보자고요. 28편의 고전문학 속 주인공과 함께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찾아 떠나볼까요? 이렇게 떠나봅시다요. 내 곁에서 내 삶을 맞춰주는 것들은 요런 질문을 해요. 나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고전에서 찾은 내 삶을 받쳐주는 28가지 사색,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아가는 인생 수업. 네, 지금쯤이면 딱 적긴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뭐 저와 나이 차이가 거의 비슷하리라고 보는데 더 젊으신 분도 계시지만 요런 1장에서 6장까지 내 자신에게 이르는 길, 우리는 사랑으로 산다. 단 한 번뿐인 삶, 욕망하라. 살아있음이 기적이다. 내 삶의 의미를 묻다. 행복해지고 싶을 때, 각 제목만 보더라도, 정말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제목을 잘 지어놨네요. 힐링 낭독 카톡방 참여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새로 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매일매일 읽어야 될 그 낭독 그 일정표가 있습니다. 그 일정표를 공지란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걸 보시고 일일 낭독 분량을 올려주시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에서는 한 3분 내외였어요. 길어봐야 4분을 안 넘었는데 이번은 길면 10분이요. 짧으면 8분이에요. 길면 10분입니다. 예전에 우리 50에 읽는 논어도 긴 거는 10분이 넘어가는 게 있었어요. 거의 그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힘든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힘듦이 아니죠.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기꺼이 힘들어야 되는 것 맞고요. 그리고 카톡방은 웬만하면 이제 낭독과 관련된 내용을 올리시면 좋은데 그래도 함께 나눌 내용이 있으면 기꺼이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나눌 기쁜 일이나 축하할 일 또는 뭐 이런 위로받고 싶은 일 있으면 올려주시면 우리 또 30명 선생님들이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고 할 것입니다. 힘이 나겠지요. 그리고 우리는 완독이냐 달성이냐 이런 단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정해놨어요. 완독은 뭐냐 하면 그날 낭독 분량을 미루지 않고 0시부터 24시 안에 올린 거. 50일간 이렇게 안 밀리고 빠짐없이 올렸어요. 이걸 완독이라고 그래요. 완독. 그런데 달성은 뭐냐 하면 오늘 어머님 생신 때문에 깜빡하다 보니 오늘 거를 그 다음날 새벽 1시에 올렸어. 이렇게 되면 완독이 못 되는 거죠. 그날 못 올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는 꾸준하게 끝까지 완수할 거야. 책을 다 읽을 거야. 때로는 3일치를 할 수 있고 때로는 뭐 2일치 걸 할 수 하더라도 매일 올리지는 못했어. 그렇지만 책은 끝까지 읽었어. 마무리했어. 이건 달성이에요. 왜 완독 달성 왜 정해놨을까요? 웬만하면 완독을 하셔서 낭독에 이 훈련 습관을 쌓자라는 의미에서 완독 달성을 정해놨고요. 그리고 그런 분 끝까지 완독을 하신 분에게는 뭐 적지만 약소하지만 커피도 한 잔씩 싸드리고 있거든요. 선물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완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개인톡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낭독이 처음이신 분은 제가 이거는 없었던 건데 새로 만들었어요. 너무 버겁다. 너무 버거워서 다 못하겠다라는 분 있잖아요. 읽을 수는 있는데 녹음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왜요? 우리 처음에 다 경험하셨잖아요.
한 줄 읽다 보면 틀리고 한 줄 읽다 보면 틀리고 한 3번 했는데 틀려서 또다시 가고 막 하다 보면 지쳐서 나자빠질 수도 있고 막 이래요. 그죠? 그래서 그 낭독 분량만큼은 그날 다 읽었지만 마지막 한 3분 분량만큼만 녹음을 해서 올리는 거. 요거까지 활용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들어오신 분에 한해서예요. 아닙니다. 바빠서 뭐 저는 계속 참여를 했지만 바빠서 요것만 올립니다 하는 것도 용서를 할게요. 어쨌거나 그날 낭독하시는 거를 우리 습관을 들이자라는 취지니까 어쨌거나 3분이든 5분이든 10분짜리 끝까지 하시든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10분짜리 3분만 하셔도 된다는 거 일단 가볍게 해드렸어요. 어깨를 가볍게 해드렸으니까 아이고 이거 너무 분량이 많아서 못하겠네 라고는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거 저희는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려요. 오독을 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오독했을 때 어떻게 다시 처음부터 다시 녹음을 하시나요? 김명희 선생님 음소거 해지하시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오독하면 처음부터 계속 다시 했어요. 예, 그랬죠. 근데 안 되더라고요. 네. 우리 안혜연 선생님들은 뭐 잘 하실 것 같고 장지연 선생님 오독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 대답이 없으셨어요. 일단은 우리가 녹음 앱을 이거 쓰시죠? 첫 번째 거. 네. 그죠? 네. 다 음소거 해지하고 이렇게 소통 좀 합시다. 네. 요렇게 녹음을 하시다가 10분짜리인데 내가 10분짜리인데 한 4분 지점에서 틀렸어요. 그럼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읽은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너무 네. 아까워 못 버리겠어. 그러면 저장 버튼을 누르지 말고 요거 지금 앱 좀 보셔요. 앱을 보면 요 빨간 선이 보입니다.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빨간 선. 빨간 선을 오독한 부분 앞부분에 딱 놓고요. 네. 거기 놓고 녹음 버튼을 누르면 덮어 씌우기가 됩니다. 덮어 씌우기가. 제 말이 어렵나요? 다시요. 아니요. 네. 네. 우리 이선영 선생님 나 이런 게 있냐고 막 신세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처음부터 안 가르쳐 드렸냐 하면 저희도 다 겪은 거거든요. 처음부터 이거 하면 안 돼요. 내가 자꾸 틀려서 새롭게 해보고 했을 때 더 많이 늘기 때문에 지금 회사 이제 10기기 때문에 11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5분간 저 중간에서 틀렸어요. 근데 쭉 들어보니까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 틀리진 않은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내가 뭔가 이 부분은 수정을 하고 싶어. 그럼 수정하고 싶은 바로 앞부분에다가 빨간 실선이 있어요. 그 실선을 이렇게 끌어다 놓고 녹음 버튼을 누르면 거기서부터 새롭게 녹음이 됩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네. 네. 예,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방법이. 그렇게 하고 나서 쭉 하고 나서 이제 요거 네모가 저장 버튼이잖아요. 그죠? 저장 버튼 네. 누르고 이제 녹음 파일에 그날 제목 저는 50-1 권이라고 쓰는데 선생님만의 패턴으로 녹음 이렇게 제목해서 녹음된 거를 올리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네. 그 오독한 부분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 요게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개인톡을 전화를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아셔도 굉장히 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8분, 10분 되는 거를 새롭게 하다 보면 왼종일 걸릴 수도 있어요. 왼종일 완벽하게 하려면 왼종일 걸릴 수도 있는데 원체 뭐 오독이 없으신 분은 한 방에 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내가 약한 발음이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약한 부분도 있고 내가 또 잘못 발음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남 거를 자꾸 들어봐야 되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표준 발음법을 자꾸 찾아보면서 읽어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
닥치는 대로 그냥 막 읽는 습관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장음인지 단음인지 이런 것들은 확인하고 가는 게 좋잖아요. 표준 발음법 요거 앱 깔으셔가지고 한번 확인하고 가시면 낭송하시는데 또는 낭독하시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연음되는 거 이런 것들 많이 간과하기 쉬운데 그런 것들도 꼭 확인하고 가시고 요 분의 발음을 한번 확인하시고 또 접목하시고 그런 과정만 자꾸 잘 하시면 금방 더 좋아지시고요. 변화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목소리는 영혼의 울림이다 라고 하는데 요거를요 우리 조성숙 선생님께서 한번 보이시나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네네. 네, 목소리 좀 듣고 싶어서요, 오랜만에. 낭독. 목소리는 영혼에 울립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과 목소리가 흐르는 대로 두라. 목소리에는 나의 감정과 감성까지도 묻어난다. 내 마음이 혼란스럽다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 내 마음이 어떤지 금세 알아차릴 수 있다. 신기하게도 낭독을 하다 보면 목소리가 점차 제 빛을 찾게 되고 마음이 가벼워진다. 그래서 낭독은 마음을 점화시킨다. 오, 살아 있습니다, 선생님. 이어서 네. 한 편의 시를 듣는 것 같았어요. 새로 오신 분, 우리 아까 김명희 선생님 저기 하신 분 누구시죠? 아까 잠깐. 이명자 선생님. 네, 이명자 선생님.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낭독은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목소리가 귀로 마음으로 스며들어 감성을 깨운다.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을 비로소 바라보게 되고 아문 줄로만 알았던 생채기가 드러나 눈물을 쏟을 때도 있다. 낭독하는 시간만큼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다. 네, 잘 읽으셨어요. 아유, 네, 소리 좋습니다. 참 좋으네요. 이렇게 제가 낭독을 시킨 이유는요. 선생님 이제 목소리하고 다음에 들을 때 선생님 모습을 떠올리기 위해서 제가 시킨 자연스럽게 거거든요. 자신의 우리 조성숙 목소리에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었고요. 그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들으면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한번 모임을 갖고 하면 또 새로운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나마 이렇게 줌에서 참여하셨으니까 다행인데 참여 못하신 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워요. 잘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얼마 전에 신문에서 스크랩을 한 건데요. 낭독은 신체 감각이 활성화된다. 왜? 모든 부분을 다 울리기 때문에 눈, 귀, 혀, 입술, 성대까지도 자극을 하고요. 그리고 소리를 내므로 인해서 이 몸이라는 울림통을 울리기 때문에 신체 감각이 활성화된다. 시각, 청각을 결합한 공감각 덕분에 학습 효과가 커진다. 연구 결과에 의한 겁니다. 낭독 후 기억력이 20%가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읽기 능력이 향상되더라. 네, 계속 강조를 했죠. 초등학생이 있으면 정말 소리내 읽으라는 거 시켜야 된다고요. 왜냐하면요. 눈으로 읽었을 때는 내가 어디서 틀리는지를 몰라요. 모릅니다. 눈으로 읽었을 때는. 그런데 소리내어 읽었을 때는 걸리는 데가 있어요. 발음이 안 되는 부분이 꼭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점검 기능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새롭게 또 읽죠. 자꾸 고쳐 읽잖아요. 그러다 보니 읽기 능력이 항상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제대로 내면서 읽어야 되더라. 소리 내어서 읽었더니 앞에 부분은요. 그냥 눈으로 읽었을 때입니다. 근데 소리 내어 읽었을 땐 뒤에 뇌가 굉장히 축두엽까지 굉장히 활성화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축두엽, 기억력을 관장하는 그래서 소리 내어 읽으라. 글을 큰 소리로 음독할 때고요. 앞에 거는 글을 조용히 묵독할 때입니다. 소리 내어 읽지 않고 있을 때 소리를 큰 소리로 읽어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요즘
치매 예방에 어르신들 그 활동을 낭독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낭독, 치매 예방 낭독으로 프로그램이 많이 짜여져서 들어가는 걸 보고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우리 스님들, 어르신들 수업하시는 분들 낭독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니까요. 그림책 읽기, 동화책 읽기 이런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외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어르신들. 윤기 나는 목소리, 윤기 나는 목소리, 꾸준한 낭독이 답이다. 예, 꾸준한 낭독을 하다 보면 어떻게 글쓴이의 마음을 예, 진솔하게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리의 감정과 정서를 심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더라. 낭독이 꾸준한 답이더라. 우리 1기부터 10기까지 쭉 참여하신 분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리가 깊어지고 힘도 있어지고 산 증인들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낭독 녹음으로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더라. 그래서 꼭 아침에는 또는 아침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스스로 내 거를 들어봐야 됩니다. 수강생들한테 그래요. 자신의 목소리가 좋으냐고 물으면요. 열의 9은 별로래요. 듣기 싫어서 이렇게 너무 싫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왜 그래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객관적으로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객관적으로 자꾸 듣다 보면 내 목소리와 친해지고요. 내 목소리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단계까지 가려면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고 읽는 것만이 아니라 녹음한 걸 들어봐야 돼요. 녹음해서 듣는 소리가 남이 듣는 소리거든요. 그 소리에 익숙해야 되더라. 저도 내 소리를 좋아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은 좋아합니다. 지금은 제 소리 듣고도 힐링을 하고 좀 웃기죠? 제 소리를 듣고도 힐링을 한다니 그런 단계가 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윤기 나는 목소리는 낭독이 답이더라. 힐링 낭독을 위한 팁, 예, 바른 자세, 뭐든지 그러죠. 자세가 한몫하잖아요. 바른 자세에서 소리가 잘 나오겠지요. 그리고 입으로 내는 모든 것은 호흡이 따라줘야 됩니다.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호흡이 우리가 자동차로 말할 것 같으면 기름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들어 마신 숨이 에너지가 되는 건데 호흡량을 충분하게 들어 마시고 그러니까 폐활량이 좀 많아야 되겠죠. 근육의 긴장도 풀어주고 그리고 처음 바로 뭔가 소리를 내려고 하지 말고 좀 풀어주고 입술을 또 좀 털고 부르르 이런 소리를 좀 털고 혀도 좀 터시고 안면 근육도 좀 움직이시고 하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목소리 정리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소리는 모음의 소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있네. 발음 체계는 자음보다 모음이 중요하다. 모음은 뭘로 결정하나요? 입 모양에 따라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경상도 사투리가 이런 발음이 명확하게 구분이 잘 안 되잖아. 모음이 명확한 구분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낭독을 하면서 잡혀갑니다. 잡혀가는데 그냥 그날 거 뭐 이렇게 낭독하는 걸로만 만족하시지 마시고 자기 점검 기능 요거까지 자꾸 들어보고 틀린 부분 체크하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꾸 가지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글 분위기에 맞는 목소리 톤 선택. 우리가 신앙송할 때 그리고 소설 낭독할 때 그리고 동화 같은 책 읽을 때 다 목소리가 다르죠. 이 몸이 저절로 반응을 합니다. 신앙송을 할 때는 목소리가 자연적으로 가슴에 호소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소리가 톤이 자연적으로 낮아져요. 낮은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소설이나 동화스러운 거는 소리가 조금 톤이 높아지죠. 이런 것들은 스스로 몸이 하는 대로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감각은 다 있으신 분들인 것 같고요. 파열음 아무리 그 핸드폰으로 한다지만 파 뭐 이런 것들 파열음은 좀 부드럽게 해야지만 막 터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 이런 것들도 좀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또 간격을 좀 두고 한다든지 뭔가 세심한 주의가 필요로 하고요. 포즈, 호흡 없는 쉼이 정말 중요한데요.
포즈를 둬야 될 때는 어딘가요? 쉼을 둬야 될 때는 마침표에서는 꼭 쉼을 두죠. 그죠? 꼭 마침표에서 쉼을 둬야 되는 쉼표에서도 쉼을 둬야 되고, 그리고 긴 문장에서는 분명히 끊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끊어읽기가 정말 중요한데, 처음에 낭독을 하신 분들은 끊어읽기를 좀 하고 낭독을 시작해라라고 제가 권유를 드려요. 의미구 단위로 끊는 걸 끊죠. 보통 의미구 단위로. 단어 끊지 않잖아요. 의미구 단위로 덩어리로 전달을 했을 때 가장 잘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뒤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낭독 전 준비 단계는 요런 어떤 내용인가, 어디에 띄어 읽을 것인가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안 되는 발음이 있습니다. 그 발음 체크, 형광펜으로 좀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어떤 감정으로 단단한 목소리로 말해야 될지, 말랑말랑한 소리로 말해야 될지 선택을 하시고, 또 어디를 강조를 해야 될지, 한 문장에서 내가 강조할 점이 어딘지를 느낌을 가지고 읽는 거랑, 그냥 기계적으로 읽는 거랑 듣는 사람이 대번 압니다. 나도 아는데요. 듣는 사람은 귀신입니다. 대번 아니까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하면 그냥 읽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빠른 시간에 좀 뭔가 정돈되고 성찰하고 나의 변화를 좀 겪으시려면 이런 것들을 점검해 가면서 하시는 게 좋더라. 그리고 띄어 읽기가 이제 나옵니다. 어디에서 우리는 띄어 읽어야 되는가? 주어 다음에 꼭 띄어 읽어야 되죠. 꼭 띄어 읽어야 될 거. 접속사. 접속사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데 그런데 나는 보통 이렇게 딱 후루룩 붙여 읽기가 쉬워요. 근데 살짝 접속사다 하면 살짝 띄는 게 맞더라. 그리고 부사. 네, 아주 많이 뭐 이런 부사 있죠. 빈도부사 뭐 이런 부사 다음에 살짝 띈다. 그리고 장소 뒤에서 띈다. 연월, 시, 분 뒤에 띈다. 의미구 단위로 묶는다. 마침표, 서술어 마침표 뒤에서는 충분하게 띈다. 이런 것들 명심하시고 좋은 목소리는 이래요. 예, 자신 있는 목소리, 그리고 변화 있는 목소리란 뭘까요? 예, 변화 있는 목소리는 고저, 장단, 완급 이런 변화를 줬을 때 변화를 주면서 읽을 때 변화 있는 목소리라고 하죠. 그리고 정확한 발음의 목소리, 요 세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목소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목소리에서 신뢰감을 느낍니다. 신뢰감을 느껴요. 그러면 내 목소리를 좀 들어봤을 때 야, 너 목소리 왜 이렇게 힘내가리가 없냐? 이건 목소리 힘이 없다는 거잖아요. 주변에 이렇게 이런 피드백을 해주시는 친구분이 있다면 굉장히 복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 피드백이 있다면 센스 있게 받아들여서 힘을 자꾸 길러 놓아야 되겠죠. 그리고 말을 하는데 자꾸 귀를 갖다 대. 뭐라고? 이러면 내 목소리가 작구나. 그럼 크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자꾸 주의 깊게 듣고 받아들여라. 좋은 목소리 가꾸기 전략, 내 목소리를 알고 그리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개선하자. 뭐 이런 겁니다. 낭독에 쓰이는 목소리, 네, 이렇게 다 쓰이죠. 근데 신앙독을 할 때는 보통 가슴에서 우러나는 소리, 복성까지는 굳이 가지 않아요. 뭐 투쟁, 쟁취하자 뭐 이런 시라면 복성이 쓰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편안하게 전달할 수 있는 흉성 정도로만 가능합니다. 낭독에는 이렇게 다 모든 소리가 다 쓰이더라 라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글을 작가의 독백으로 보고 말로 표현하려고 해야 한다. 말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읽고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딸에게 전해준다라는 느낌으로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감정을 먼저 표현하지 말고 먼저 만들어 놓고 표정이나 몸짓으로 감정을 표현하자. 글만 보고 읽지 말고 친구에게 말하듯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다 나오는 것들이긴 합니다. 동지감을 찾는다. 캐릭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것들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읽는 거랑 그냥 글자만 따라 읽는 거랑 다르죠. 내가 이렇게 정확하게 내용을
잡고 가는 거랑 나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있는 거랑은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죠? 낭독을 위한 낭독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달한다는 느낌으로 낭독을 하면 더 따뜻한 낭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글을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생각하고 표현한다. 그리고 전체 스토리를 만들어 본다. 사람들 앞에서 책 낭독을 자주 해본다. 자주 해보십니까? 이제 앞으로는 좋은 내용이 있으면 가장 가까우신 분 누구죠? 배우자 분들한테 읽어주십시오. 한 번 하기가 어렵지요. 한 번 하고 한 번 시작을 하면요. 자꾸 하실 수 있거든요. 선생님들 좋은 내용이 있으면 꼭 한 페이지씩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어도 되고요. 좋은 내용도 자장가식으로 읽어주셔도 되고 이런 것도 권유를 드립니다. 제가요 30분에 딱 끝내려고 했는데 31분입니다. 눈은 감을 수 있지요. 근데 감을 수 있으면 안 보입니다. 시각을 차단할 수 있어요. 근데 귀는 잠들었을 때도 기절했을 때도 심지어 기절했을 때도 귀는 열려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에 이르러서도 가장 늦게까지 다치지 않는 곳이 청각입니다. 청각. 그래서 경청이라는 게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존재의 안과 밖을 연결해주는 문이자 통로가 되는 것이 귀더라. 우리는 이 낭독을 통해서 귀로 듣지요. 경청하잖아요. 그죠? 세상과 연결하는 문이자 사랑과 관심이 드나드는 통로, 귀를 많이 열고요. 우리 30명 정도 채 되지 않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이분의 목소리가 오늘은 이렇네 저렇네 이렇게 또 잘하시면 칭찬도 좀 해주시고 또 엄지척도 한번 올려주시고 내가 제 낭독을 올렸는데 사실은 올리는 거면 끝이에요. 끝이고 누가 듣고 반응 안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꼭 엄지척을 해주고 또 사랑한다는 하트도 날려주고 해요. 그게 뭐라고 그거 하나 때문에 또 힘이 나기도 하거든요. 이분은 들었을지 안 들었을지 모르지만 일단 생각하기를 내 낭독을 들었구나. 누군가 듣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그게 느껴지면 또 더 정성을 기울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낭독방만큼은 꼭 칭찬을 조금 많이 해주시는 아끼지 않는 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굉장히 목소리가 활기차시네요. 뭐 이런 멘트까지 넣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모티콘이라도 하나씩 날려주는 그런 단톡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과 소통 연결하는 문이고 또 사랑과 관심이 드나드는 통로이기 때문에 소통이 되고 서로의 소통이 되고 위로가 되고 성찰이 되고 보듬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11회 힐링 낭독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요. 시간이 34분이군요. 일단은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네. 네. 책이 아직 우리 조 선생님 책이 왔습니까? 네, 오늘 책 받았습니다. 그러시군요. 책이 준비가 안 되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여러 페이지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진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는요. 올리드릴 테니까 그건 알아서 복사를 하셔가지고 낭독을 하시든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낭독 올리는 시간은 제가 그랬어요. 새벽도 괜찮다고 묵음으로 돌려놓으시고 0시에서 24시까지 언제든지 올려주셔도 되니까 이거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무조건 하루 중에만 올리시면 돼요. 11시 59분
59초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거기에 딱 던지면 그날 완수한 거예요. 그날 거 숙제가 된 거니까 그런 시간 개념도 좀 체크를 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이상으로 그럼 마칠까요? 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